강원으로 간 여당. 거기서도 뭐 고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국민의힘 TV 토론회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공천과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공천과 관련된 내용 민감하죠. 선거도 다가오고 있죠.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께서는 이틀 전에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 의견도 들을 겁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사실 뭐 그동안의 어떠한 뭐 관례, 정치적인 문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달리 보면 그냥 공천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론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핵심은 김연아 의원님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건 나는 뭐 저 대통령실 용산의 뜻과는 무관하게 뭐 시스템 공천 원칙 공천하겠다 이 말인즉슨 저 후보는 저기 얘기 많이 듣는다. 뭐 그걸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나름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저기 되면 용산과 교감이 없는 후보다 같이 정치를 하는 거지. 뭐 그런 논박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심의 패러독스인데요. 네. 대통령과 가깝다. 내가 대통령과 한 마음이다. 그러면 저는 공천을 할 때 대통령의 어떤 큰 뜻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에서는. 예.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막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 오해를 살 만큼 이제 막 친근감을 표시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공천이 나쁘다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데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대통령하고 뜻이 달라도 내 뜻대로 갈 거야. 결국 지금 우리 전당대회 안에서 얼마나 대통령의 뜻을 보필할 것인가라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순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 공천을 사천하지 않았냐 뭐 이런 공격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는 에둘러서 얘기하면 그럼 대통령 뜻은 배제하고 본인 뜻대로 공천을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저는 점점 이제 전당대회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거티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꼬리를 부여잡고 또 그런 말꼬리를 서로 잡고 하면서 서로 이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데요. 어쨌든 뭐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집권 여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울산 땅 소위 시세 차익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와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아니,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저는 돼야 되죠. 책임지겠다고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했는데 왜 책임을 지라고 하냐. 황교안 후보 쪽인데 황교안 후보도 좀 자신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딱 그 질문하시는 태도는 검사 같으신데 논리는 제가 봤을 땐 좀 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저 논란이 불거져서 좀 내용을 봤는데 일단 저 토지가 임야예요. 그리고 지금 KTX 노선은 땅 밑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GTX 공사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도심에 GTX가 지나간다고 공사를 지금 멈춰 세웠어요.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건데 아니 김기현 후보가 땅값 떨어지는 저 철도 그러니까 터널을 끌어오는 일을 자기가 권력형으로 가져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저 노선은 왜 휘어졌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보다는 저렇게 임야나 농지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뚫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요. 네. 그러면은 워낙 논란이 되니까 KTX가 가는 터널이 네. 임야 밑으로 뚫리면 그 땅이 오르는 건 맞아요? 아니 안 올라요. 보상도 안 받아요. 왜 오르냐고요. 한겨레 신문 제목에 미쳤나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터널 뚫으려고 압력하겠냐 미쳤냐. 네.
안 올라요? 아예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저 그렇군요. 땅은 보상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임야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 1,800배의 이익이 났다고 양이원형 주장이 지금 계속 거듭 반복해서 재생산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98년에 농지를, 그러니까 임야를 샀을 때 저 때의 공시지가는 아마 시세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또 시세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공시지가는, 임야 같은 공시지가는 저 땅의 직접적인 가격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거래를 된 것 갖고 이제 표준제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걸 판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임야의 근처에 있는 데서 아파트 개발이 일어난 땅을 유추해서 비교를 한 건데, 아니 지금 용도 지역이 임야인 땅과 아파트로 개발되는 대지의 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 이게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제기했던 의혹을. 그렇죠. 하나도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제 민주당이 한동안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해서 자당 후보들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기 의혹을 발표되고 조사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 안에서는 한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양해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리고 또 아버지가 팔고 그 이익을 공적인 영역에 기부를 하는 행위로 했지만, 그렇게 책임을 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으로만 끝낸 그 투기 조사 진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논리를, 그때도 김기현 의원은 사실은 거기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당대표 좀 되자고, 아니면 상대 후보 1등하는 후보를 일종의 상처를 내자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늑달같이 공격을 하는지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하나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그 이른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았던 의원들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자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거 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발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자진 탈당 촉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진 탈당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 받아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발을 한 분들도 있고요. 진짜 탈당을 해서 무혐의를 받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다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혐의가 확인된, 범죄 혐의로 확인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지, 민주당의 의원들이 입으로만 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틀린 거고요. 오히려 그때 국민의힘은 이 전수조사 촉구하는 거를 쇼다 이렇게 해서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기현 의원의 그 땅 관련 논란은 그 아마 울산시장 선거 때도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KTX가 땅으로 가는지 하늘로 날아가는지의 그거보다도 그 이후에 그쪽으로 근접하는 도로, 이게 맹지라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사실은 땅이거든요. 맹지라고 하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이미 이렇게 접해지지 않아서 접근 자체가 떨어지고 뭐 개발 가능성도 없고 이런 곳인데, 그 뒤에 그쪽으로 도로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KTX의 역세권으로 포함되고 그 뒤에 도로가 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 이유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명하시는 건 사실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이고, 억울한 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기사로 나온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상호 의원은 본인에게 드시워진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뒤에 송영길 당대표가 일단 탈당했다가 해명하고 오면 어땠더니, 아니 어떻게 30년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사이가 완전히 아주 안 좋아졌어요. 대학도 같은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 섭섭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께서 억울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하셔야 되지, 질문하는 사람한테
책임질 거냐 하면서 그 7분 시간 그 시간 끌기로만 한명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아마 더 강력한 질문과 또 의혹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TV토론에서 윤핵관과 관련된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인데 김기현 후보가 1위 후보다 보니까 남은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집중 겨냥하는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임명하실 겁니까?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가에 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고 이미 다 선언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선대위원장도 선거철에도 안 맡기실 겁니까?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도 안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임명직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그 답변만 해주시면 진심을 됩니다. 자꾸 예. 폄훼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처럼 정무직도 임명직 안 맡겠다. 당직도 임명직 안 맡겠다. 선언한 사람이 우리 당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네, 백의종군했다라는 그런 살신정의하면서 취지시죠. 백의종군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폄훼하려 아니 하세요. 그거를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공격을 포문을 열면서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의원이다.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살신성인이고 뭐 임명직 당직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공격했습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토론회의 대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는 어떤 후보를 향해 어떤 표심을 나타내고 있을까?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 앞에서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첫 번째 볼 여론조사는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다자대결 조사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저희들이 표기한 게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이전의 결과입니다. 색이 흐려질수록 오래된 것입니다. 빨갈수록 최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44.6 대 24.9의 결과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여론조사 차이는 19.7%포인트, 다시 말해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차의 갭 또한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양자대결 결과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만 두 명만 두고 실시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는 53%, 안철수 후보는 33.8%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지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우위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다자대결 결과인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42.7%로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17.9%, 천하람 후보는 22.8%입니다.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결과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안철수 20, 천하람 17.8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17.9, 천하람 후보가 22.8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론조사를 보고요. 좀 결과를 좀 해석해 볼까 하는데 김수현 교수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사실은 신경전이 가장 치열한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선 중에서 여론조사는 김기현 후보의 우위가 점점 더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방하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윤핵관을 둘러싼 논쟁들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후보에서 내려오느냐 마느냐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찍어내리기는 옳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는데 이제 그 난항이 좀 잠재워지고 조용해지면서 좀 더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사람이 누구냐에게 표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핸디캡은 뭐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본인의 캐스팅 보트를 더 많은 값에 쳐주는 쪽으로 연대하면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와 함께한 적도 있었고 보수와 함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말 보수의 적통으로서 보수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 상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이 여론 지형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나란히 좀 살펴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36.9%에서 40.4%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마치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연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대통령을 가장 잘 보필하는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그 공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사와 완전히 배제된 공천을 하겠다라는 안철수보다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당의 문제를 협의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그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